안녕하세요. 소망맘입니다. 오늘은 발리 2달 살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이랑 엄마랑 둘이서 가는, 그러니까 남편 없이 가는 발리 2달 살기. 어, 사실 많이들 아이랑 힐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와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살기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도 진짜 힐링이겠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 이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조금 힐링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순간도 진짜 많았는데요.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살기니까 여행으로 간 게 아니니까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체력적으로 제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조금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이 붙어 있잖아요. 물론 저는 홈스쿨러라서 집에서도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기는 한데, 그 호텔 방 안에서 계속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남편의 빈자리였거든요. 사실 뭐 지금 집에 있는다고 해도 거의 뭐 아이 밥 챙기고 아이 관련된 거는 제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빈자리가 클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진짜 남편 없이 아이랑 딱 2달을 단둘이서 보내다 보니까 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생활을 할 때도, 물건 들 때도, 그 캐리어 2개, 그 모든 거, 그리고 이 말고도 모든 책임이 다 내가 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한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뭐 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이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그냥 58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진짜 많이 체력이 딸린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랬던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발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느꼈는데, 길리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음, 성추행, 성희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엄마니까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많이 무섭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아이가 아플 때, 이것도 진짜 힘들었던 부분인데, 아이가 아프면 그냥 한국에서는 밤이든 낮이든 그냥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응급실 가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잘 돼 있으니까 소아과 열려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병원 시스템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 뭐 10분, 2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결과를 듣고 그냥 2시간, 3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이, 아이가 그나마 영어를 잘해서 좀 괜찮았지, 만약에 저 혼자서 이걸 다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좀 많이 멘탈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처치 부분에서도,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 후처치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집이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아파도 집에서 하루 이틀 쉬면 낫잖아요. 거의. 근데 저는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더 아이가 이제 아이 컨디션에 맞게 바로바로, 아이가 조금이라도 열이 37.5도 이상이면 컨디션 조금 안 좋구나, 바로 잡아가지고 그날은 좀 쉬게 한다든지, 따뜻한 물 먹이고 생강차 끓이고 그다음에 그 죽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호텔 방 안이죠. 그리고 그냥 이제 어디든
계속 에어컨을 켜 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애가 오한이 들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아 남편이 없는데 이 애가 혹시나 이 바다 건너서 너무 아프면 내가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러는데 죽 그 둘째 날부터 애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발리 도착 둘째 날부터. 그래 가지고 죽 끓여서 먹여야 되는데 그 죽 끓여서 먹이는 거 이제 밥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죽에 넣을 닭고기 이런 것도 좀 사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와 나 진짜 지금' 집에 있었으면 또 음식하기도 편했을 거긴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럴 때 '아 나 진짜 지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자고 왔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게 여행 메이트였어요. 이게 어 중간에 이제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랑 친구 아이랑 같이 합류를 했는데 여행 메이트가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아이 사실 엄마들 둘이서만 있었다면 그냥 뭐 성인이니까 이게 잘 맞춰졌을 건데 또 친구 스타일도 알고 나도 어떤 스타일인지 친구 알고 이러니까 잘 맞췄을 건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관계가 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는 진짜 조심하고 좀 섬세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친구 아들은 진짜 아들의 표본. 그래 가지고 활동적이고 뛰어다니는 스타일. 그래서 근데 저랑 아이는 한 달 정도 발리에서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 친구 아들이 이제 좀 어린 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6 살이고 이러니까 막 뛰어다니잖아요, 거리에서. 그러면 저희 아들은 "아 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아이한테는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 아이가 저희 아이는 태블릿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하나씩 쪼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누구야.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너무 싫어." 뭐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리 가." 이렇게 "누구야. 저리 가." 이렇게 하니까 '아 얘가 진짜 힘들구나.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아 친구한테 얘기하고 쪼끔 거리를 두고 아예 따로 이렇게 아니면 친구랑 둘이서만 보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진짜 아이 잘 맞는 친구들이랑 다닐 때 아이 친구들이랑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또 너무 달랐어요. 아이가 진짜 너무 재밌어하고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친구랑 같이 어울려서 노니까 엄마 손이 덜 가는 거예요. 막 아이가 엄마를 덜 찾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하고 그래 가지고 '아 여행을 갈 때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없다 보니까 아이랑 둘이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만나는 뭐 외국인 관광객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뭐 호주 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형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이제 아빠가 없다 보니까 현지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고 현지 친구들도 또 현지의 외국인 친구들도 또 적극적으로 좀 친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아이 사회성이 좀 더 많이 발달됐고 아이가 '아 영어를 잘하고 부침성도 좋구나.' 이런 거를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발리 2달 살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여행이 아이를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여행 이런 스케줄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쪼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이를 중심으로 두고 가다 보면은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바트루산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날 마침 발리벨리를 걸려서 저희가 못 갔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대신에 아이랑 저랑 좀 뭔가 할 수 있겠다. 다음에도 가보자. 이런 관계가 깊어지고 좀 성취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힐링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집에 있는 게 제일 힐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왜냐면 이제 한국에 있으면 저는 진짜 편해요. 그 집에서 아이 먹을 거 챙겨주고 이런 게 당연한 일상이 진짜 편했던 거구나. 나한테는 힐링이었던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저는 그 발리에 있어도 예쁜 바다 찾아가고 여유롭게 카페를 찾아가고 이럴 여유가 저한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어 제가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 가면 이제 학교에 아침 일찍 챙겨줘야 되니까 집에서는 뭐 한 10시쯤 이렇게 아이 속도에 맞게 일어나 나도 좀 푹 잘 수 있는데 낮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낮잠을 좀 자주 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가니까 낮잠 자는 시간이 좀 계산이 너무 힘들고 이렇다 보니까 좀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어 체력이 딸리는 게 느껴져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아이랑 한 달 살기 그리고 친구랑 같이 여행 한번 계획하고 계신다면 요 말을 조금 주의 깊게 들어서 내 아이랑 그 친구 아이랑 케미가 맞는지 또 어 그런 발리 한 달 살기 또 외국 한 달 살기 이게 괜찮을지 우리 아이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체력은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여행 메이트는 또 나랑 맞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다시 갈 거냐 하면 물론 돈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되면 당연히 가고 싶죠. 왜냐면 그 시간 동안에 아이랑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진짜 아이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이게 진짜 돈으로도 못 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 좀 많이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제 발리 한 달 살기 이야기가 발리 한 달 살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